그룹 피프티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홀로 인터뷰를 가진 키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K-팝 부문이 아닌 톱, 듀 부문의 수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빌보드의 메인 부문이기에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상식 전날 열린 파티에 참석한 키나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함께한 인물이 바로 어트랙트 USA 김세황 CEO였는데요. 빌보드 시상식 직후 김세황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빌보드 애프터 파티의 분위기와 키나에 대한 현장의 관심에 대해 김세황은 역시 빌보드답게 멋진 분위기에 멋진 분들이 매우 많았고요. 유명 호화저택에서 화려하게 파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키나는 독보적이었어요. 제일 예뻤고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교류하는데 앞장서서 했고요. 다른 스타들과 프로듀서 등 이미 모두가 워낙 피프티와 키나 그리고 큐피드에 대해 다들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 같이 컬래버를 하자는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콜래버레이션 제안인데요. 피프티는 큐피드로 전 세계를 얻은 이후 이미 영화 바비의 OST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기를 모았던 만큼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관계자들도 그 사실을 모두 알았기에 피프티의 키나에게 협업을 해보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애프터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은 빌보드 시상식 후보에 오르고 그중 몇몇은 실제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이들이 키나와 함께 협업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스타와 만났고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에 대해 김세황은 빌보드 사회자인 라니아를 비롯한 조딘 스파크스, 랜던 바커, 카를 돛은, 리오넬 등과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눴는데요. 대화 내용은 주로 키나 너무 예쁘다, 어떤 음악 좋아하나, 기회가 되면 함께 음악 협력을 하고 싶다 이런 대화가 주였습니다. 라고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말 쟁쟁한 이들과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파티에 참여한 인물들 중에서 키나는 신인 중에 신인의 나이도 가장 어렸을 텐데요. 그래서 더더욱 현장에서 키나를 향한 주목도가 높았을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면에서도 관심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향후 키나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고 오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세황 COO 역시 키나와 함께 움직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대선배 김세황이 본 키나는 어떠했을까요? 김세황은 글로벌한 일정은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긴장했을 텐데요. 아주 용감하고 슬기롭게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빌보드 파티 행사장으로 이동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었는데요.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아주 밝고 귀엽고 적극적으로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라고 키나를 향한 칭찬을 남겼습니다. 피프티와 관련해 미국에서 향후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틱톡 LA 본사를 다녀왔는데요. 빌보드와 상관없이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었고요. 전홍준 대표님과 저와 둘이 다녀왔어요. 틱톡 측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어트랙트의 활동을 틱톡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트랙트의 후속 활동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틱톡과 아트랙트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회의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아주 적극적입니다라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틱톡은 피프티에게 굉장히 남다릅니다. 큐피드가 중소기획사에서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서 해외에 알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큐피드는 과연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바로 이 틱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틱톡에서 수많은 유저들이 큐피드 노래를 듣고 여기서 율동을 따라하고 함께 하나의 밈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큐피드가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틱톡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틱톡을 누구보다 활용을 잘한 게 피프티였는데
피프티를 보기 위해서 틱톡의 유저들이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에 틱톡 본사에 다녀온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피프티와 어트랙트 활동을 틱톡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단순히도 아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것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어트랙트와 소속 아티스트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제2의 피프티, 제2의 큐피드가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세황 COO는 인터뷰 마지막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큰 영광이고 다시 팀이 구성이 되면 피프티 신곡으로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글로벌 팬들이 많다 보니 그 중에 사실 멤버들을 지지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키나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더 정당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번에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팀이 구성되면 키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팀을 완성해 가겠다는 어트랙트의 의지가 돋보였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노래를 내게 되면 다시 그 노래로 빌보드에 도전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어트랙트와 키나인데요. 시상식에 앞서 키나가 1주년을 기념해 팬들에게 남긴 편지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키나는 너무 오랜만에 허니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아서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진심을 전해볼까 한다라며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먼저 허니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나의 부족했던 행동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을 허니지에게 죄송스럽고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허니지에게 감사하다는 것이라며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주년이다. 1주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또한 지난 1년은 내게 있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모든 순간에도 나를 일어나게 했던 건 허니지에 대한 생각, 허니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다. 라며 팬 사랑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나는 앞으로는 허니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피프티 키나로서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다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드리겠다.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라고 적으며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키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팬들에게도 사죄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피프티를 기다리고 또 지지해주는 팬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향후 피프티 활동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데뷔 앨범은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큐피드 발매를 통해 굉장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소속사 분쟁이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쟁으로 휘몰아치던 시기가 지나고 1주년이 되었을 때 키나는 어트랙트로 돌아와 빌보드 시상식에 당당히 섰고 피프티 소속 멤버로서 당당하게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트랙트와 키나가 새로운 준비를 해나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그 알는 편파 방송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아직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대역 배우를 쓰고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을 내보낸 것이 드러나며 다시 한번 거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알 측은 미흡한 취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는데요. SBS가 공개한 제391차 시청자위원회 8월 회의록에 따르면 이영주 부위원장은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 항의가 많다. 세간에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구성되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담겨 있지 않거나 한쪽 주장에 편향된 방송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청자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디테일들은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빅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중소규모 제작사의 아이돌 생산 시스템이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임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구성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동엽 교양 CP는 피프티와 관련된 이 부분들은 방송이 지난주에 나간 뒤에 그 알팀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성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그 알의 전공 과목이 아니다 보니 팩트체크라든지 양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공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시청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라는 내부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거듭 반성했습니다. 이 CP는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이템을 진행하게 됐다며 어트랙트의 대표와 더기버스 대표, 그리고 멤버들까지도 다들 출연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이 있었다 라고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재가 진행되는 기간에 그분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 버린 것이라며 방송을 연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8주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미흡한 상태로 방송을 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구멍이 좀 뚫려 있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분은 그 알팀에서 철저하게 성찰을 해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프티 편 VOD 서비스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1년이었는데요. 빌보드 시상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키나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지, 어트랙트는 또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들려줄지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